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2-27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금 제가 서울에서 방송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기온이 마이너스 15도. 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제일 추운 크리스마스인데요. 칼바람까지 불어가지고 체감 온도가 더 낮아가지고요. 오늘은 더 추워질 이러한 전망입니다. 날씨는 괜찮은데요. 이 남부지방이라든가 제주도 지역에는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굉장히 평소보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추워졌는데 집에 있어도 몸이 떨릴 정도로 추위가 느껴지고, 어젯밤에도 잠을 자는데 추위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영하권의 아주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2-27강 시간인데요. 지분경매를 해결하는 두기둥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송을 하는 5가지, 그리고 협상을 진행하는 5가지, 5+5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소송은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내용증명 발송하기가 제일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이 한 세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공유물 분할 소송이 한 세트로 이와 같이 소송의 이 프로세스입니다. 협상은 시옷, 이응, 지읒, 치읒2로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기, 침묵 종결법까지 이와 같이 5가지로 한 세트로 해서 진행하는 우리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시간입니다. 먼저 공부하기에 앞서서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닭집이라는 이 바로 치킨집이 아니고요, 닭집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영어로 DOZIP인데요. 닭집이라는 이러한 그 스타트업 기업이 무료 열람 주 1회 등기부등본이 무료 열람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집주인의 주소를, 이렇게 집주인이라고 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요, 여러분들이 경매하시면서 실제 필요한 등기부등본을 일주일에 한 번씩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이렇게 그 무료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등기부등본뿐만 아니고요, 이 검색하기를 딱 누르시면요, 제가 미리 해놨는데 우리 학원 주소입니다. 검색하기 딱 누르면은 이렇게 일반 건물 주소가 나오고요. 이걸 딱 누르게 되면은 바로 밑으로 이 부동산 이 등기부등본, 건물, 토지 다 나오게 되는데요. 건축물 대장도 나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도 나오고요. 이와 같이 무료로, 물론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은 원래 무료고요. 이 등기부등본은 열람할 때는 700원, 발급받을 때는 1000원 정도 이렇게 내야 됩니다. 이러한 그 사항들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닭집이라는 사이트에서 있으니까, 과거에도 그런 사이트가 있었는데요. 디스코라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매일 업무 보는 사람들 굉장히 익숙하게 또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다운로드 받는, 충전을 하시면은 무료 1회 지난 다음엔 다운로드 받으시면 편리한 게 뭐냐면 등기부등본하고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 한꺼번에 나오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여기저기 공부 열람하는데 등기부등본 같은 이러한 각종 공부 무료 열람할 수 있고, 또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까지 같이 나오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뭐 집주인 이러한 그 등기부등본 변동사항을 알고자 하는 건데요. 결국은 대출을 받았는지, 또 나의 집에 권리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경매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수료 부담 없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원래 2021년도 2월에 부동산 등기법이 일부 개정해 가지고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원래 무료로 하는 법안을 발의를 해놨는데 통과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국내 벤처기업 닭집이라는 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 등기부등본을 이렇게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우리 실전반 이 제자들한테도 공개한 것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주 1회 닭집이라는 이 사이트를 네이버에서 검색하셔 가지고 이렇게 그 건물을 또 토지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원래 닭집은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사무용 프로그램인데요. 이 서비스를 제공하던 탱커라는 회사에서 집주인 조회 기능을 갖다가 이렇게 선보이면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방해 놨습니다. 여기 검색하기 딱 주소 입력하시고요. 우리 학원 주소입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그리고 주소를 입력하고 딱 하게 되면요. 여기에서 바로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찾아볼 수 있도록 매뉴얼도 있습니다. 주일에 무료 열람 끝나고 추가로 열람 원하신 분은요, 다운로드권 유료로 충전해서 또 쓰시면 되는데, 편리한 점이 토지 이용 계획하기는 건축물 대장 등기부등본이 한꺼번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부동산 공부 열람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닭집 제공 기능 3이 있는데요. 계약서도 있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서비스도 있고요. 등기부등본도 발급이 되고 또 건축물 대장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도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죠. 검토하기에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같이 이렇게 쭉 나온다는 게 굉장히 편리한 점이에요. 저도 이렇게 쓰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저희 실전반 우리 제자분들한테도 이 닭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편리하게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제가 이 닭집 사이트를 공개하니까 경매하시는 분들 한꺼번에 이렇게 찾기 좋고요. 주 1회는 무료고 그 이후에는 유료로 이렇게 충전하셔가지고 유료 충전해서 쓰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뉴스 잠깐 하고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때문에 굉장히 12월 16일이 종부세 마감 날인데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종부세로 또 2억 6천만 원을 냈다는 분이 있습니다. 종부세 때문에 뭐 이혼을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혼인율이 지금 낮고 이혼율이 높아지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 종부세 때문에 종부세 1가구 다주택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가구당 한 채의 집만 가지도록 하고 여러 채 가지면은 이렇게 벌칙을 주는 게 종부세인데, 이런 상황에서 각자 집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부부가 있다. 그랬을 때 이 두 부부가 이 결혼했을 때 바로 세금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각자 명의로 이 집을 부부가 갖고 있다. 그럴 때 고율의 종부세가 나옵니다. 이러한 그 이혼을 할 때,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최소한 명목이 이혼, 뭐 이런 얘기까지 종부세 때문에 나오게 되는데, 엄청 이 종부세로 인해 가지고 이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해외 뉴스 중에 가장 지금 민감한 게 러시아입니다. 우크라이나 경유, 유럽에 경유하는 야말과 유럽의 이 가스관을 잠갔고요. 그리고 유럽의 가스 공급도 20% 정도 줄여가지고 지금 닷새째 5일째 가스 공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요. 러시아의 이 가스관 공급 중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 뉴스 중에는 또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지금 강화돼 가지고 내년 1월 2일까지 지금 연장된 상태인데요. 추가 또 지금 연장될 듯한 분위기인데, 다음 주 한 주 코로나 상황이 좀 급격하게 위중증 환자가 높아진다, 또 사망자가 올라간다 그러면 또 연장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미국에는 하루에 확진자만 17만 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델타 변이 유행할 때보다 지금 더 큰 피크치를 치는 이러한 정점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게임 체인저로 나오는 게 먹는 코로나 치료제인데요. 다음 달 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1월 말이면은 들어올 이런 예정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금리 인상도 내년도에는 또 강조될 것 같고요.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금리 인상은 다음 달에 나올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게 우리 국내 국외 뉴스고요. 오늘은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준비서면 공부할 차례입니다. 우리 교재 136페이지 할 차례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준비서면, 우리 제자분 원고가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내놓은 공유물 분할 소송의 준비서면입니다. 가단이 공유물 분할 소송의 사건 부호고요. 원고, 피고 이와 같이 변론을 준비해서 냈습니다. 원고가 원하는 현물 분할의 방법, 피고들이 원하는 부분에 지형이 논과 접해 있어서 평지가 아니다. 이렇게 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요. 경사진 곳입니다. 주변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하게 될 경우 많은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뿐만 아니라 토지 상호 간의 간격의 차이가 생기게 돼서 그 가격이 감소할 염려가 있다 할 것이다 라는 일단 그 토지의 상태에 대해서 136페이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물 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공유자 중 일방이 입는 피해가 막대하다든지 공유자 간에 얻는 이익이 불균형이 생긴다든지 이런 판결이 있어요. 사유가 있으면 공유자 간의 공평을 위해 대금 분할이 명해질 수 있다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들이 원고가 원하는 부분에 10분의 2 토지를 분할해 준다면 원고도 현물 분할을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분권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대금 분할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감손될 염려가 있다. 토지의 현물 분할을 했을 때 그 공유자들 간의 이익이 불균형이 생겼다. 이런 이유 때문에 또 대금 분할을 현금 배당을 위한 대금 분할을 원하는 원고의 이런 준비서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이상과 같이 피고들이 제시하는 안은 피고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이익이 편중되는 분할 아니고 원고가 주장하는 분할을 채택하거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을 명해 주시길 바란다. 또 피고들의 답변서에 화해 조정에 의사가 있다. 그래서 원고 또한 조정을 구한다. 아주 좋은 이러한 안을 낸 겁니다. 원래 이 토지 분할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현물 분할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여의치 않으면 대금 분할로 가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이와 같이 조정으로 가는 이러한 것들이 프로세스입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갖고 우리가 이 낙찰에 임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표준 이러한 준비서면은 여러분들이 원래 소장을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상대 피고가 답변서를 냅니다. 이 답변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서면을 낼 때 그 상황이 뭐 다를 수도 있지만요. 준비서면에 낼 수 있는 지금 아주 표준적인 답변서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피고들이 원하는 부분의 토지고요. 여기가 원고가 원하는 곳인 원고에게 주겠다는 곳인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경사가 이렇게 져 있습니다. 경사가 지면은 여기 복토를 해야 되고요. 이게 평평하게 아니면 여기 도로 사정에 맞게 어떠한 그 개발 행위도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답변서를 넣기 위해서 또 핑계를 대기 위해서 이러한 지형 지물의 상황을 판사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나에게 유리한 곳으로 이 상황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에 대해서요. 준비서면을 제출해 가지고 대비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전자소송 진행사항 중 제일 먼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피고가 답변하는 것이 답변서다. 이 내용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소장 제출 원고가 한 겁니다. 거기에 피고가 답변을 한 거고요. 7월 4일 날 원고가 냈는데 7월 29일 날 답변했습니다. 여기 7월 29일 이후에 8월 14일 날 준비서면을 낸 게 원고가 제출했다. 이게 소송 진행사항에 전자소송하면 일부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전자소송을 통해서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이렇게 순서대로 쭉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 교재 138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감정가 대비 4배의 금액을 회고에게 제시한 이유를 적어서 재판부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 피고가 조정기일을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어 재판부에서 조정기일을 잡아 원피고 모두 조정실을 부르는 조정기일 통지서 발송한 이런 내용이고요. 조정기일이 잡혀 조정에 갔는데 원고 피고 간 그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준비서면인데요. 원고는 또 준비서면을 이와 같이 낸 겁니다. 피고의 원고의 가하다한 매매금액 제시로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 이렇게 먼저 제목을 딱 쓰고요. 그 밑에 내용을 서술해 놓은 겁니다. 원고는 피고와 대면 협의 시 공유지분 해소 방법과 원고회 사이 매매 기준을 설명하고 피고에게 타공유자의 의논에 연락해 주기를 바랬으나 이후 묵묵부답으로 일관의 이건 소송에 이르렀다고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협의 시 원고는 이제 부동산 매매법인 1인법인으로 이제 진행하는 거고요. 부동산 매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원고회사는 투자자가 있어 이윤을 배분해야 한다. 부동산 매입을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산정하므로 운영 경비가 발생하고 사업의 영속성을 위해 이윤 극대화가 되어야 하며 전국 경매 물건을 조사해 제가 낙찰 시는 회사의 이윤 추가 부분이라 설명하고 감정가 대비 4배 정도의 금액으로 매각 의사가 있다고 이렇게 지금 진행하면서 준비서면을 낸 겁니다. 이와 같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또 조정에 가기도 하고요. 조정이 깨지게 되면 현물 분할을 하기도 하고, 그게 또 여의치 않으면 대금 분할로 가는 이런 것들이 공유물 분할 소송의 수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유물 분할은 협의 분할을 원칙으로 당연히 하는 거고요.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재판상의 분할인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한다는 것이 민법 269조에 있습니다. 또한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 등기를 협조하지 않거나 분할에 대해 다툼이 있더라도 그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든가 소유권 확인을 구함은 다른 문제지만 또다시 소로서 그 분할을 청구하거나 이미 제기한 공유물 분할 소를 유지함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됐을 때는 또 다시 협조하지 않는다고 공유물 분할 소송을 2번 낼 수 없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면 공유물 분할 청구를 제기하면 적법하지 않게 되고 분할 협의의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미 분할에 대한 협의가 성립됐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서는 제기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공유물 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당연히 소를 제기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라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 140페이지까지 하고 오늘 마칠 건데요. 이 법원이 공유물을 분할함에 있어서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을 때 그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을 때는 공유물을 경매에 그 대금 분할을 한다. 오늘 보시는 것 같이 현물 분할이 안 되면 대금 분할을 간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92-30603 판례에서도 이렇게 보여진 내용입니다. 우리 이 지분경매 소송 협상에 관련된 밴드 찾고자 하시는 분요, 노랗게 이렇게 책 표지가 있는 지분경매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찾으셨어요.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돌아오는 금주 수요일 날은 휴무입니다. 우리 연말을 맞이해서요. 12월 29일은 방학이고요. 이 실전방 강의가 이번 수요일 12월 29일은 강의를 하지 않고요. 내년 새로운 2022년 1월 5일날 수요일날 이제 강의가 시작됩니다. 일주일 이제 쉬고요. 6개월 과정에 수요일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등록하시면 됩니다. 여기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요, 이 등록에 관해서 논의하시고요. 010-3033-9074 홍봉기 사무총장입니다.
서울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에 우리 강의실에 서 있고요. 온라인 과정, 오프라인 과정이 있습니다. 6개월 과정이 400만 원입니다. 지분 경매 중에서도 특수 경매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 또 소송에 관한 기초부터 또 소송의 아주 깊은 부분까지 전략까지 배울 수 있고, 또 지분 경매에 아주 세밀한 이러한 그 물건을 선택하는, 물건을 초이스하는 요령이라든가 하는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협상에 대해서는 물론이고요. 실전 사례를 통해 가지고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2021년도 마지막 강의인데요. 여러분들하고 다음 주에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첫 강의를 같이 하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오늘 남은 휴일도 가족들하고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새해 맞이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